푸른밤 종현입니다. 산속을 헤매던 남자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 낙원으로 들어갑니다. 그곳에는 풍요로운 논밭이 이어져 있고 사람들도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는데요. 며칠을 머물다가 남자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낙원을 찾아 다시 길을 떠나지만 어디 있는지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는 거죠. 이 얘기는 바로 이상향, 별천지라고도 부르는 무릉도원의 이야기인데요. 사람들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다시 찾을 수 없었다는 것에 주로 방점을 찍는다고 하죠. 하지만 이 얘기의 진짜는 바로 첫 줄에 있답니다. 산속을 헤맸기에 낙원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는 건데요. 같을 수는 없겠지만 일상을 헤매다가 평일의 끝에 선 우리의 마음도 조금은 비슷하지 않을까요? 주말이라는 낙원으로 이제 곧 시작이죠. 6월 24일 오늘과 내일 사이, 여기는 푸른밤입니다. (6월 24일) 금요일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 We the Kings의 Friday is Forever 였습니다. 자, 오프닝에 무릉도원에 대한 얘기를 나눴죠. 여러분들의 무릉도원 어디 있나요? 그래요. 이 이야기의 어떠한 중요점, 산속을 헤맸기 때문에 그곳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이런 것들은 참 캐치하지 못하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을 해요. 항상 이런 글들을 볼 때면 맞아, 헤맸으니까 그런 곳으로 찾아가기도 하고 찾아 들어가지기도 하고 나중에 다시 또 그곳을 찾으려고 하면 쉽사리 들어갈 수가 없고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참 비유적인 표현인 것 같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이 헤맨다라는 게 꼭 의미 없지는 않은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자, 오늘 금요일이에요. 푸른밤 더 라이브 함께하는 날이죠. 청춘을 노래하는 분들, 모던록 밴드 몽니 함께합니다. 방송 중에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짧은 건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 100원이 추가되는 샵 8000번으로 사연 보내주시고요. 무료인 미니 어플 카카오톡 메신저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문화 선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세기 미술의 거장 샤갈, 달리, 뷔페의 다양한 작품을 만나볼 수 있는 거장대 거장 샤갈, 달리, 뷔페전에 초대합니다. 예술의 전당 한가람 미술관에서 6월 25일부터 9월 25일까지 열리는데요. 저희는 6월 25일부터 7월 29일까지 관람하실 수 있는 티켓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7월 15일부터 10월 9일까지 공연되는 뮤지컬 잭 더 리퍼에 초대합니다. 류정한, 엄기준, 카이 등이 출연한다고 하는데요. 장소는 디큐브 아트센터입니다. 7월 23일 토요일 오후 3시 티켓으로 준비했어요. 푸른밤은 마운티아, 인터파크 투어, 한국닛산, 한진관광, 자유투어, 다우닝산업, 유록스, 부영주택, 경동나비엔과 함께합니다. 푸른밤 종현입니다.
오늘 너에게 제가 오늘 가져온 노래는요 래퍼 분의 노래입니다. 예전에 푸른밤에도 나와주셨던 분인데 키썸의 노래예요. 맥주 두 잔이라는 곡이고요. 발매된 지는 조금 됐는데 이 곡이 되게 뭐랄까 좀 쉬고 싶을 때 들으면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맥주 두 잔이라는 제목처럼 그냥 기분 좋게 술 한잔 하면서 좀 하루 보내자 이런 내용도 있고, 그래서 시원시원하게 밤에 듣기 좋은 곡이 아닐까 싶은데요. 저는 사실 맥주를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밤에 마시는 술을 되게 좋아해서, 그리고 이제 사람들과 얘기 나누면서 마시는 술은 뭐가 됐든 다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곡 들으면서 좀 한강에서 맥주 마시면 그렇게 맛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진짜 한번 가볼까라는 생각 되게 많이 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자, 들어볼까요? 키썸의 맥주 두 잔 듣겠습니다. 네, 키썸의 노래였죠. 맥주 두 잔 듣고 왔습니다. 뭔가 기분 좋게 친구들하고 여유롭게 술 마시면서 듣기에 좋은 것 같아요. 특히 야외에서. 자, 1405님. 장학금 받은 기념으로 서프라이즈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어요. 엄마한테는 티슈 가게 티슈 대신, 아빠한테는 담배값에 담배 대신 지폐를 두둑하게 넣어드리려고요. 좋아하시겠죠?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예, 많이 놀라실 것 같네요. 근데 이거 깨닫는데 좀 걸릴 수도 있어요. 이런 거 생각보다 티슈 가게. 그럼 이제 티슈가 나오는 거예요? 티슈 대신 이제 돈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정말 귀엽네요. 축하드립니다. 일단 장학금 받으신 거. 문수빈님. 제주에 사는 두 아이의 엄마예요. 내일 고등학교 친구랑 둘이서 부산으로 1박 2일 여행을 가요. 너무 설레지만 현실은 이 시간까지 이틀 동안 아이들 먹을 갈비찜이랑 반찬을 만들고 있네요. 그래도 신나요. 내일 첫 비행기 타고 갑니다. 모두들 즐거운 주말 되길 바래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래요. 잘 다녀오시길 바라고요. 또 집을 비우셔서 걱정이 돼가지고 이제 집에 음식을 좀 해두시느라 늦게까지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래요. 푹 음식 잘 준비를 하시고 여행도 잘 다녀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이호선님. 저는 요즘 다시 일기를 쓰고 있어요. 아무에게도 말 못할 힘든 마음을 글로 적어두니 한결 낫네요. 일기를 쓰는 동안은 제가 한없이 보잘것없는 것 같다가도 한없이 패기로워져요. 푸른밤을 들으며 적고 있으니 꽤 낭만적인 기분도 드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일기는 그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나의 어떠한 마음을 좀 스스로 다시 한번 자세히 바라보게 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얻는 어떤 자신감들이 있을 수도 있고 좀 자괴감을 느낄 때도 있지만 전 그것도 되게 중요한 감정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스스로를 좀 알아가는 시간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일기도 좋지만 일기를 씀으로써 나를 좀 더 자세하게 바라보는 그 태도를 취한다라는 게 되게 멋진 것 같다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자, 노래 들을까요? 자넬 모네의 Can't Live Without Your Love 듣겠습니다. 자넬 모네의 Can't Live Without Your Love 듣고 왔어요. 김은경님. 여름이라 그런지 요즘 입맛이 없어요. 그래서 하루에 한 끼만 먹은 지 일주일이 다 되어 가는데요. 종현 씨는 입맛이 없을 때 무슨 음식을 먹나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좀 매운 거? 뭐 그런 거 먹으면 입맛 돈다고들 하던데, 저는 사실 입맛이 없을 때는 안 먹어요. 딱히 뭐 굳이 입맛 돌게 해야지라고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그럴 필요도 잘 못 느끼는 편이어서. 근데 하루 한 끼만 먹은 지 일주일 된 거는 조금 걱정이 되네요. 이제 어느 정도 칼로리가 들어가줘야 기본적인 신진대사량도 맞추고 그러는 건데, 예, 좀 신경을 쓰셔서 좀 음식을 챙겨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운동을 좀 하면
챙겨 먹을 수밖에 없던데 저는. 그래서 이제 식단 같은 것들도 사실 하게 되면 다이어트형 식단이 또 있긴 하지만 제가 하는 건 다이어트형 식단은 아니거든요. 대부분 이제 체력 증대를 위한 식단들이어서 운동하면 챙겨 먹을 수밖에 없던데요. 예, 저는 그렇더라고요. 강지인님, 여기는 미국 콜로라도 덴버입니다. 해발 2600m 이상의 로키 산맥 한 자락에 있어요. 해외 나오면 꼭 미니를 보내고 싶었어요. 여기는 이제 하루를 시작하는 오전인데 한국은 하루를 마무리하는 밤이라니 참 신기하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여행 가셔서 또 보내주신 사연인 것 같아요. 잘 다녀오시길 바라고요. 로키 산맥이라니 전 뭐 얘기로만 들은 곳인데 봤던 적이 있더라도 기억을 못할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은. 잘 다녀오시길 바라고요. 예쁜 풍경들 눈에 많이 담아오시고 추억들도 많이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5962님, 얼마 전부터 집에서 만든 김밥이 먹고 싶었는데 직접 해먹을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밖에서 먹는 김밥은 왜 그 맛이 안 날까요? 장난으로라도 해달라고 조를 사람이 없어서 슬퍼요. 별게 다 슬프죠. 밤이라 그런가 봐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니, 장난으로 해달라고 조를 사람은 천지에 있죠. 장난인데 뭐 어때요? 근데 김밥이 되게 어려운 음식 아니에요? 쉽지 않지 않아요? 그냥 밥도 맨밥이 아니고 간한 밥이고 거기에 넣는 뭐 여러 가지 야채라든지 내용물들도 어느 정도 좀 조리가 되어 있는 것들 아닌가? 저는 심지어 안 만들어 봤다고요. 저도. 김밥은 저희 어머니께서 싸주셨던 것 초등학교 때. 그 이후로는 저도 뭐 주변 분식집에서 사간 경험들이 더 많이 있기도 하고. 한번 레시피 찾으셔서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게 뭐 인터넷에 요즘에 잘 정리되어 있는 레시피들이 많기 때문에 해먹는 것도 재밌는 일일 거예요. 1225님, 오늘 이사한 신혼 부부입니다. 저는 임신한 몸이라서 지금 남편이 혼자서 7시간째 이삿짐을 정리하고 있는데요. 너무 지쳐 보여요. 와나, 힘내. 라고 종현 DJ가 한마디 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남편분 또 늦게까지 고생하고 계시는군요. 힘내시고요. 사실 이삿짐이라는 게 하루 이틀에 정리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늦게까지 고생을 하셨으니까 이제 푹 주무시고 좀 토닥토닥 사연자분께서 쓰다듬어 주시고 그리고 이사한 곳에서 또 예쁜 가정, 즐거운 추억들 많이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바버레츠의 Be My Baby 듣겠습니다. 바버레츠의 Be My Baby 듣고 왔어요. 6819님, 발에 물집이 잡혔어요. 매일 트레이닝복에 운동화만 덜렁덜렁 신고 다니다가 오늘 하루 힐 신었다고 발이 이렇게 됐네요. 멋내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런 경우들이 있죠. 정말 또 구두 같은 경우, 하이힐 같은 경우에는 되게 길을 잘 들여야 한다고들 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 뭐 하이힐 같은 건 신어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운동화 같은 경우에도 익숙하지 않은 모양이라든지 새 것 신으면 발 뒤꿈치 쪽이 좀 까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 좀 관리 잘 해야 또 나중에 더 크게 덧나지 않으니까. 그리고 이게 발이 아프면 하루 종일 좀 짜증이 몰려오잖아요. 6819님 고생하셨고 발 좀 주물러 주시고 주무시길 바라겠습니다. 3376님, 20살 때 서울로 올라와서 혼자 자취 생활을 시작했는데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친구들과 같이 살게 됐어요. 지금 이 시간에 집이 복작복작한 게 낯설면서도 참 좋네요. 제가 밥 안 먹었다고 하니까 지금 애들이 군만두를 구워주고 있어요. 얼른 씻고 오라고 잔소리를 하는데 2시까지만 기다려달라고 했어요. 푸른밤 끝나자마자 뜨끈뜨끈한 야식을 먹겠네요. 이런 게 행복인가 봐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같이 살고 계시는 거죠? 놀러 온 게 아니라 친구들이. 복작복작하고 또 친한 친구들이다 보니까 서로 잘 알고 그럴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역시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저도 숙소 생활 해봤으니까 숙소 생활할 때 여러 명이 있잖아요. 그럴 땐 진짜 평소에 먹지도 않던 야식이 왜 이렇게 땡기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끼리 모여서 야식 시켜서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는 게 매일 하기엔 좀 그렇지만 가끔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하면 되게 신나는 일인 것 같아요. 기다려지는 친구들과 좋은 추억 많이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광고 듣고 올까요? 기다려줄래 깊고 푸르른 밤 하루의 고단함 내가 다 안아줄게. 푸른밤 종현입니다. 노래를 듣는 것만으로도 그 곡을 만들고 부르는 사람의 색깔이 그대로 여과 없이 느껴진다면 가수에게 그것만큼 즐거운 일이 또 있을까요? 청춘을 노래하고 정열을 노래하고 음악을 노래하는 분들입니다. 푸른밤 더 라이브, 오늘은 밴드 몽니와 함께하겠습니다. 그냥 밴드 아니고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모던 록 밴드죠. 몽니 네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몽입니다. 아이고, 활기차. 에너지 넘쳐라. 네 분이서 어디 그렇게 숫자도 안 세시고 한 번에 그냥 안녕하세요를 맞추시나요? 많이 해봤습니다. 네. 자, 우리 푸른밤 가족분들에게 한 분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노래하고 있는 김신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기타리스트 공태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베이스를 연주하는 이인경입니다. 안녕하세요. 드럼 치는 정훈태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또 오랜만에 푸른밤 찾아주셨어요. 네. 사실 이렇게 네 분 모셔서 예전에도 이제 푸른밤에서 이야기 나눈 적이 있는데 네. 저는 얼마 안 된 줄 알았어요, 벤지. 그러게 말입니다. 시간 정말 빠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동안 좀 어떻게 지내셨는지. 그동안 저희 작년에 클럽 투어 네. 하고 또 저희들 앨범도 내고 또 저희 뭐 뮤지컬이나 영화 음악 또 바쁘게. 준비도 하고 나름 또 열심히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또 좀 쉼없이 계속해서 이제 무언가를 하시는 분들이시니까 정신없이 네. 좀 지내셨겠죠. 그래요. 클럽 투어 다니신다고 이전에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어떻게 좀 잘 진행이 됐었나요? 아, 클럽 투어 너무 재밌었어요. 몇 곳 정도를 좀 다니셨는지. 그때 저희가 한 다섯 여섯 군 곡 정도. 네. 네, 6곡. 5곳. 다니면서 저희가 그냥 공연만 한 게 아니라 네. 거기서 이제 하루 자기도 하고 그 지역의 맛있는 음식도 먹고 역시 투어하면 그런 좀 재미가 있죠. 굉장히 맞아요. 각지의 좀 유명한 음식들이라든지 맛집이라든지 이런 걸 찾아다니는. 좀 가장 기억에 남는 맛집이라든지 음식 좀 있으신가요? 전주. 전주. 네. 아, 음식 진짜 맛있어. 전체적으로 이제 공통됐네요. 그 부분. 네. 전주라는 곳에서 어떤 게 비빔밥인가요? 떡갈비 먹었는데 맞아, 떡갈비. 장난 아닙니다. 진짜 맛있어요. 자, 나중에 제가 전주를 꼭 가게 된다면 한번 적극 먹도록 추천. 하겠습니다. 한옥마을에 떡갈비 어. 맛있어요. 공연뿐만이 아니라 문화도 많이 즐기고 네. 오셨군요. 공연은 사실 뭐 잘 기억이. 공연뿐만 아니라 좀 한국에 있는 그렇죠. 여러 곳을 또 여행도 함께 다니시고 네. 그러면 네 분이서 좀 이렇게 투어도 하면서 좀 이런 문화생활도 많이 즐길 수 있는 여행 네. 이런 것들도 함께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전에도? 예. 저희는 뭐 1년에 한 번씩 같이 이제 여행 다니고 그랬었는데 요새는 뭐 한동안은 이제 각자 또 결혼도 하고 네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각자 가족 챙기는 데 바빴는데 올해 한번 여름에 저희 한번 다시 넷이서 여행을 한번 하는 게 제 목표 중에 하나 있습니다. 나머지 분들도 동의하시나요? 김신희 씨 혼자만의 계획 저희를 아닌가요? 훑어보셨어요. 확실한 건가요? 김신희 씨만의 혼자 마음속에 이제 쌓아놓은 아니. 계획이 지금 입으로 나온 건 아닌가요? 아니고요. 네네. 여행 가면 되게 재밌어요. 그래요? 그리고 여행 가서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멤버들이 같이 곡을 썼으면 좋겠어요. 여행. 네, 그 여행지에서 좋다, 좋다. 모든 걸 내려놓고. 그리고 어디로 좀 다녀오고 싶으세요? 여름 또 지금 여행으로 다들 지금 가슴이 불타고 있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도. 제가 얼마 전에 혼자 여행을 갔다 왔는데 그때 네네. 그 강원도에 있는 동해에 있는 아, 아야진항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아야진 항. 해변. 네, 아야진 항구도 있고 아야진 해변가도 있는데 사람이 없어요 일단.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특히
태호랑 저는 그 다이빙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요. 바다에. 네. 근데 거기가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기가 막힌 다이빙장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한번 미친 듯이 한 50번은 하는 것 같아요. 진짜 쏠 때까지. 그럼 계속 뛰는 거네요. 그냥 계속 뛰었다가 들어왔다가 올라와서 그냥 그거를 계속 반복해요. 너무 재밌어요. 정말 물 위험한- 좋아하세요, 종현 씨? 네? 물 뭐 바다, 강 이런 거 좋아하세요? 저 그렇게 뭐 싫어하지는 않는데요. 예, 그다지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예. 아, 이해를 못 하시겠네요. 다이빙에 대해서. 아유, 예, 네. 즐거울 수 있죠. 그런 익스트림 스포츠. 예, 예. 그래요. 아야진 항 지금 사진도 봤는데, 다녀오시면 좀 많은 영감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좋은 아, 뭐 예술입니다. 여름에 맞는 그런 시원한 곡들, 이야. 바다의 이야기들도 담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요. 그때 나와 주셨을 때, 이전에 나와 주셨을 때는 몽니 10주년 네. 이야기를 좀 나눴었는데 벌써 11년째입니다. 네. 와, 어떠세요? 기분이 좀 어떠신지? 기분이 뭐 이제는 가족이고 그때도 가족이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계속 가족이고 그죠? 가족은 변하지 않죠? 예, 예. 같이 늙어가는 거지. 몇 년째쯤에 가족이라고 느꼈나요? 저 뭐 처음에 한 5, 6년 지나고 나서 그때 이제 다 군대들 다 갔다 오고 저희들이 이제 다 기다려주고 이제 완전체 딱 됐었을 때 그때 이젠 가족 쭉 가는구나. 그러니까 가족이라고 하면은 구성원들이 있잖아요. 어떤 역할들을 좀 맡고 계신지 저희는 되게 본인 뚜렷해요. 입으로 스스로 얘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좀 어떠신지? 저는 막내 아들. 막내 아들. 막내 딸. 딸이요? 딸인 거지. 정은태 약간- 씨 네. 스스로 딸을 왜냐면 자처하시나요? 애교도 있으시고. 약간. 약간 있어요. 동의하시는지 멤버분들. 막내딸 좀 이상한데. 거북스럽다. 다른 멤버분들은요? 저는 뭐 철없는 첫째 딸인데 이경 누나인데 되게 철 없는 애들 있잖아요. 진짜 막 어리다. 아빠한테 막 어쨌든 첫째. 네, 막 시집 보내달라고 되게 떼쓰는 그런 철없는 첫째 딸. 그럼 다른 멤버분들은? 저 이제 저인가요? 태호 씨. 저는 뭐 할까요? 막상 지금 생각나는 게 중간- 없다면 중간에 낑긴 약간 뭐 그래, 둘째. 그쵸 둘째 그 많이 서럽잖아요 둘째들. 둘째. 네. 그렇군요. 둘째입니다. 신희 씨는요? 저는 뭐 아무래도 리더이기 때문에 맛 가장 그 아버지 역할 그렇군요. 뭐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혹시 가족적인 분위기로 함께 계속 가는 그런 몽니니까요. 자, 앨범 이야기 좀 해보고 싶습니다. 이번에 또 신곡 나왔잖아요. 네. 어떤 곡이죠? 고래고래라는 곡이고요. 네. 저희 그 이제 곧 개봉할 영화 마차 타고 고래고래의 마지막 엔딩 씬에 나오는 그런 곡입니다. 그렇군요. 이제 영화와 또 함께 네, 작업이 진행된 네, 그런 곡이라고 볼 수 있는 거네요. 네. OST 곡이죠. 네 맞습니다. 이 곡은 또 어떻게 작업을 하게 되셨는지. 이 곡은 원래 그 영화사 쪽에서 네. 아무래도 마지막 엔딩 곡은 좀 유명한 곡으로 가자. 그래서 다른 외국 곡을 이제 개사해서 네네. 작사만 다시 해가지고 부르자고 했는데 네네. 제가 이제 음악 감독을 맡으면서 그 영화에. 좀 자존심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일주일만 시간을 달라, 내가 만들어 보겠다. 그래서 이제 저희 그 프로듀서 하는 분과 제가 이제 같이 방에서 기분 좋게 퀸의 음악을 엄청 크게 들으면서 기분 좋을 때 쓴 곡이 이제 바로 고래고래. 그렇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화 제목이 마차 타고 고래고래인데 네. 이제 곡 제목도 고래고래로 네. 딱 이제 영화를 위해서 만든 그런 곡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이 곡이 이제 영화 감독, 음악 감독도 맡으시면서 작업을 하게 되신 그런 곡인데요. 네. 출연도 하셨다고요? 네, 원래는 출연 계획이 없었는데 네. 그 영화 그 감독님께서 저희 단독 콘서트를 보셨어요. 네네. 그 제가 노래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김신희 씨는 꼭 들어가야 되겠다, 배우로. 그래서 제가 자연스럽게 자기 자랑 들어가네요. 들어오는데요. 훅 들어오는데요. 아니 거기서 이제 대단합니다. 역할이 제가 말을 잃어버린 말이요? 말을 못해요. 그 말이 타는 말인 줄 알았는데 말이 아니고요. 예. 실어증이라든지 네, 그런 그런 식의 실어증 좀, 이제 첫사랑을 잃어버려서 말하는 걸 잃어버리는 역할에 나와서 굉장히 편안하게 연기했어요. 대사가 없이 표정 연결 그게 또 어려울 수도 근데 있는데 어려울 수도 있는데 잘했어요 되게.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런 영화 또 관련이 있는 노래죠. 고래고래. 이 곡 라이브로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자리해 주시고요. 네. 다 준비되셨나요? 네. 자, 그러면 몽니의 고래고래 라이브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몽니의 고래고래 라이브로 들으셨습니다. 야, 노래 진짜 신나네요. 노래 제목이 또 이제 고래고래인 이유를 또 네. 알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소리쳐 따라 부를 수 있을 그런 맞습니다. 노래, 소리를 쳐야만 따라 부를 수 있는 그런 노래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노래 너무 신나고 좀 뭐랄까, 역시 몽니는 청춘, 열정 이런 것들을 노래할 때 또 색깔이 뚜렷하게 보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노래 가사들이 참 뭐랄까 벅참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이게 뭐 말씀하셨지만 그 떼창을 네네. 공연장에서 같이 하면은 와 그때 그 뭔가 진짜 카타르시스가 또. 뭔가 밀려옵니다. 근데 소름 돋죠. 맞아, 이제 맞아. 팬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가창력이 되지 않는 이상 이 노래를 따라 부르긴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남자분들 황탑 아래에서 이렇게 따라 부르는군요. 근데 사실 이 곡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이제 라이브 연주도 그렇고 중간중간 이제 뭐랄까 장난을 좀 박자 같은 경우에도 으따따 이렇게 들어가는 네, 부분들도 맞아요. 있고 보컬도 그렇고 상당히 어려운 그런 곡인 것 같은데 상당히 좀 힘이 많이 들어갔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저희가 이거 뭐 노래할 때도 사실 굉장히 좀 흥이 나서 이제 불러야 되는 곡이긴 한데 네네. 그 은근히 좀 높아요. 그렇죠. 평균, 집중도 예. 해야 하는. 평균적으로 좀 높은 곡이라 음. 좀 따라 부르기 힘들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렇군요. 자, 몽니 노래는 사실 팬들이 떼창을 하기 위해서 또 공연장을 찾는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그 정도로 이제 공연장이 열기가 뜨겁다라는 건데 이런 곡도 있고 또 이렇게 흥이 나는 곡도 있고 네. 또 막 멤버분들이 엄청난 에너지를 받는 곡이 또 있을까요? 다 같이 부르면 정말 좋다. 이 팬분들이 이렇게 떼창을 해주면 정말 에너지를 받는다. 뭐 그런 곡. 그대와 함께 그대와 함께. 뭐 술자리 같은 경우도 술자리도. 이제 마지막에 같이 술자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 곡 같은 경우엔 다 같이 이제 뭐 거의 정말 술자리에서 얘기 나누는 것처럼 맞습니다. 정말 마음 편하게 그러니까 목 놓고 건배 한번 딱 하고서 이제 부를 수 있는 그런 곡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맞습니다. 자, 그래요. 이렇게 좀 흥이 올라오다 보면 연습할 때는 없었던 나의 모습을 찾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모습 좀 보신 적 있으신지? 서로 저 친구가 연습 때는 안 그랬는데 갑자기 왜 저러지? 뭐 이런 거 느끼신 적 있는지. 갑자기 기타를 이빨로 뜯는다든지. 사실 이 노래 이제 하다 보면은 네네. 그 인경 씨가 원래는 굉장히 조용하게 이제 베이스를 치는데 다소곳 타시죠. 예, 이 노래 할 때 가끔 쳐다보면은 자기도 이제 흥에 확 젖어가지고 음. 막 몸을 흔들면서 이제 베이스 칠 때가 있어요. 네네네. 근데 그 모습을 딱 보면은 좀 귀엽다. 약간 이런 그죠. 평소에 연습할 땐 좀 못 보던 그런 네. 모습인데 팬분들의 에너지를 받은 그 그렇죠. 모습이 에너지를 받으면 귀요미로 다시 탄생합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자, 그래요. 몽니의 고래고래 라이브로 들어봤고요. 사실 몽니라는 팀 자체는 오랜 시간 동안 합을 맞춰왔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위기 상황 대처 능력도 좀 뛰어날 것 같은데요. 공연하시면서 혹시 와, 이런 일까지 있어봤다. 정말 예상치 못한 상황 이런 것들도 좀 있으셨나요? 공연도 많이 하시니까 그런 재밌는 에피소드도 있을 것 같거든요. 뭐 저는 가사를 자주 까먹어가지고 그럴 때 그럼 어떻게 하시나요? 뭐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마이크를 팬분들에게 넘기나요? 아니요 그게 마이크를 팬분들에게 넘기는 그런 타이밍이 좀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누가 봐도 저건 가사를 까먹어서 넘기는 거다. 뭐 이러면서 네네. 아니 그것도 그건데 신영이 가끔 까먹으시면 작사를 즉석 작가를 그렇지. 작사를 하시는데 와 그게 개사. 장난 아니에요. 순발력이 비상해. 깜짝깜짝 놀라요. 그런 부분이 또 있으면은 팬분들은 오늘 공연을 위해서 가사를 바꿔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아니 가끔 이렇게 작사를 새로 하다가 네네. 제가 너무 작사 이상한 거예요. 제가 불러도 이건 말이 안 되는 걸.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야.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도 좀 그런 임기응변이 또 있군요. 자, 그래요. 고래고래 들어봤고요. 고래고래는 지난주에 발표된 곡이죠. 네. 근데 그 전에 또 나온 노래가 한 곡 더 있어요. 어떤 곡인지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로운 업이라는 곡인데요. 음. 고래고래와는 상반된 분위기의 곡이에요. 네네네. 발라드 곡입니다. 음. 네. 이 곡은 저희가 올해 2월에 같은 동명의 타이틀로 콘서트를 했는 장기 공연을 했는데요. 네네. 그로운 업이라는 제목으로 이 배우분들과 저희 음악의 연주에 맞춰서 배우분들과 이 뭐라 그러지? 뮤직 드라마. 뮤직 드라마를 같이 네네네. 이렇게 콜라보를 한
공연이었는데요. 거기서 이제 마지막에 나오는 정리해주는 곡이입니다. 그 뮤직 그로운 업이 드라마 콘서트를 네. 이제 진행을 하면서 가장 중심을 잡아줬던 그런 네. 노래라고 볼 수 있는 네. 거군요. 그런 콘서트를 또 진행하실 때 색다른 어떤 준비 과정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연기자분들과도 합을 맞춰야 되는 거잖아요. 네. 이게 네. 상당히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준비 과정은 좀 어떠셨는지. 제가 이제 아무래도 뮤지컬을 하다 보니까 네네. 예전부터 이거 같이 했으면 되게 재밌겠다. 음. 배우분들과 우리 몽니가 같이 조인해서 공연을 하면 네. 재밌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로운업이 바로 그 공연이었는데 네. 너무 재밌었어요. 저희 멤버들도 다 연기를 하고 멤버분들도 이제 연기로 참여를 하셨었던 거군요. 연주뿐만이 아니라. 여기 태호 씨는 버스 기사로 참여했어요. 완전 씬스틸러였어요. 버스 태우셨나요? 다들? 네. 버스 태우고 저 안내양. 네, 임경 전 씨. 안내양입니다. 그렇군요. 네. 시대적 배경이 조금 예전 예, 맞아요. 배경인가 봐요. 네, 맞습니다. 네, 예전 배경이었습니다. 그렇게 좀 진행을 하시면서 뭐 멤버들끼리 즐거운 이야기도 좀 있었을 것 같은데 연습하실 때 좀 에피소드 있었나요? 첫 연기 도전일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네, 근데 태우가 네. 의외로 역할을 1인 다역을 했어요. 그래요? 그 버스 기사도 하고 그 주인공들이 네네. 군대 갔을 때 조교 역할을 했는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조교 역할. 너무 웃겼어요, 진짜. 혹시 조교 출신이신가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그냥 육군 병장 출신인데요. 네네네. 이때다 싶어가지고 네네. 이제 형을 김신희 씨를. 네, 그렇죠. 거기서 이제 엎드려 뻗쳐를 시키고 훈육. 눌렀군요. 그렇죠. 예. 이때다 기록. 싶어서 열심히 했습니다. 기억에 남는 대사 한마디 있으시다면. 제가 이제 신이 형의 뒤통수를 치면서 아, 야 임마 이렇게 딱 하면은 이제 되게 형이- 시원하게 치시더라고요. 연기니까요. 김신희 씨 연기니까요. 지금 연기인데- 표정이 상당히 안 좋으신데. 감정이 상할 때가 좀 있더라고요. 그 연기니까 당연히 감정이 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대에서 내려오면 또 그것들이 다 풀리죠. 아닌가요? 맞습니다. 자, 그래요. 이렇게 공연 동 올라가기 전에 서로의 합을 맞추는 어떤 기합 같은 거 있는지 여쭤보고 싶거든요. 사실 뭐 많은 팀들이 그런 것들을 하고서 이제 파이팅 딱 넘치게 올라가잖아요. 네. 몽니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것들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저희 뭐 보통 올라가기 전에 이제 같이 손 모아가지고 네. 화이팅 하기도 하고 네. 또 이제 각자 이제 다 기독교거든요. 그래서 네네네. 같이 이제 기도하기도 하고 손잡고 기도도 네. 하고. 그렇게 올라갑니다. 사실 공연하기 전에 이제 멤버들의 손을 잡던지 이렇게 화이팅을 딱 했을 때 뭔가 든든함이 딱 와닿으면서 네. 불안감들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역시 힘이 되죠. 주변에 있는 나와 함께 연습한 이가 있다라는 게 참 힘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린 광고 듣고 와서 계속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네, 광고 듣고 왔습니다. 이제 라이브 한 곡을 또 들어보고 싶은데 어떤 곡 들려주실지. 아까 말씀드렸던 그로운업 그 뮤직 드라마의 중심이 됐던 바로 그 노래. 마지막 곡 주제가 담긴 곡을 네네.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노래를 들으면서 2부를 마무리하고요. 3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준비해 주세요. 자, 그럼 몽니의 Grown Up 라이브로 들으시겠습니다. 오늘과 내일의 애매함 그 경계선 사이 시작과 끝이 만난 시간 작별과 만남의 인사 안녕 또 다른 안녕 매일 하지 널 보면 넌 푸른 밤을 상상하네 널 보면 넌 푸른 밤을 상상하고 들어줄래 네 듣기에 내가 속삭여줄게 마치 보석을 담은 듯 반짝빛이 나는 푸른 밤 푸른밤 푸른밤 종현입니다. 3부 시작했습니다. 몽니 네 분 나와 계시고요. 2부 끝곡으로 몽니의 Grown Up 들었습니다. 상당히 밤에 잘 어울리는 그런 곡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말씀하신 그 뭐랄까 뮤직 드라마 이 공연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을까라는 궁금증도 생기는 그런 곡이었어요.
자, 그래요. 이 라이브로 계속해서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 푸른밤에서 라이브하는 좀 오랜만에 나오셔서 라이브 하시는데 기분이 좀 어떠신지? 되게 뭐 떨리기도 하고. 에이, 거짓말이다. 떨린다니요. 일단 그 푸른밤 종현입니다. 이 방송은 네네. 저한테 있어서는 좀 그 뮤지션이랑 같이 뭔가 얘기를 하는 그런 방송이에요. 저한테 있어서. 예. 그 종현 씨가 뭔가 그런 뮤지션의 그런 느낌이 많이 커서 같이 이제 음악 얘기하고 또 그런 것들이 굉장히 편안하고 또 노래를 저희들이 부를 때 되게 조금 노래에 대한 그런 느낌을 잘 얘기해 주는 분들이 되게 고마운 것 같아요. 가사 같은 것들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몽니의 노래들은 지금 항상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시지만 청춘에 대한 이야기, 뭔가 아련함을 담고 있더라도 그걸 좀 이제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 되게 뭐랄까 몽니만의 색깔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몽니의 음악에는 이제 연륜이 묻어난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또 함께 합을 맞추신 지도 오래됐고 음악을 하신 지가 꽤 시간이 흘렀으니까 어떠세요? 서로의 청춘도 보셨을 거고 어렸던 모습도 보셨을 거고 이제 커가는 모습을 멤버들끼리 서로 많이 바라보셨을 텐데 처음 결성됐던 그 당시에 대해서 좀 어떻게 이미지가 남아 있는지. 저는 처음 결성돼서 첫 합주가 생생하게 기억나요. 정말요? 네, 정확하게 생생하게 네, 기억나시는 정확히 거죠? 지금 멤버도 2명이 다릅니다. 예. 기타가 다른 친구였고 이 드럼도 다른 친구였는데 모 학원에 이제 지하 연습실에서 몰래 연습을 했어요. 그때 연주했던 곡은 스매싱 펌킨스의 1979였어요. 예. 근데 너무 재밌었던 기억이 나요. 정말 풋풋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처음 이제 합주를 해보는 네. 그런 시간이었군요. 그러면 이제 이 네 분의 멤버링으로 딱 정해진 후에 좀 하셨던 합주라든지 이런 건 설마 기억 안 나는 거 아니겠지? 설마 기억 안 나요. 자, 그럼 다른 멤버분들 네, 기억 안 나요. 영입되신 분들 말씀해 주시죠. 저가 그 다음에 영입이 된 것 같은데요. 네. 그때 대학로였죠. 그쵸? 대학로. 맞아요, 대학로. 그때 대학로에서 저는 이제 첫 합주를 했는데 네. 너무 떨리고 막 긴장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합주 끝나고 저녁 밤이었는데 그때 신이 형이 이제 야 우리 집에서 뭐 자고 가라 해서 그때 첫날 만났는데 자고 간 기억이 있어요. 끌려가지고 좀 늦게까지 합주를 하다 보니까 네. 난 멀었어. 난 굳이 집에 가도 되는데 그때 집이 멀었거든요. 아. 그리고 네. 그 정도로 좀 이제 member를 이제 가깝게 해야 된다라는 좀 이미지가 생각이 있으셨군요. 신희 씨는. 그래요. 마음에 들었었고. 합주 딱 하고 이 친구다 이런 생각이 드셨나요? 원래 이제 공태우 씨 같은 경우는 다른 밴드에서 기타를 치고 있었는데. 네네네. 영입이 이제- 들어간 건가요? 예, 그때 그 팀 캐스팅이. 보면서 기타 되게 잘 쳤었거든요. 근데 뭐 자연스럽게 그 팀이 이렇게 좀 해체가 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영입이 됐었죠.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이제 훈태 씨의 이야기도 좀 들어볼 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저 첫 합주가 그 압구정. 네네네. 거기 지하 그랬구나. 스튜디오 같은. 압구정 곳이고. 연습실에서 또 합주를 저는 하셨었고. 엄청 무서웠어요. 왜요? 일단 저 나이가 막내고 네. 차이 갭이 조금 있는데 그래서 형 누나들을 만나는 것도 약간 이미 무서운데 연주가 뭔가 그러니까 다 나를 오픈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의 그치, 그치. 어떠한 이제 모습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건데. 네, 그게 전 너무 무서웠던 거예요. 뭔지 알 것 같아요. 네, 저는. 네, 네. 심지어 이제 몽니라는 팀으로 이제 먼저 여러 가지 음악들을 있었기 하고 때문에. 계셨기 때문에 네. 네. 나중에 또 영입이 된 멤버는 좀 부담감이 있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혹시 또 그때도 신희 씨가 집에서 자고 가라고 근데 얘기를 다행히 하던가요? 제가 옆 아파트를 살아가지고 아, 옆동을 살아가지고 그때는 그런 일이 없었군요. 자, 그래요. 오랫동안 멤버들을 보셨잖아요. 그만큼이나 이 멤버로도 몇 년 정도 활동을 하신 거죠? 뭐 지금 이제 저희가 12년 차니까 꽤 오랜 시간을 같이 보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뭐 그럼 신희 씨 같은 경우에 이제 멤버들 눈만 봐도 무슨 생각하는지 알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어떠세요, 신희 씨? 맞습니다. 정말요? 정말요? 지금도 알 수 있습니다. 확실해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좀 얘기를 해주세요. 지금 태우 씨 눈빛이 상당히 읽기 어려운데. 태호 씨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빨리 집에 가서 이제 아들 아이. 아이를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 아. 민경 씨는 족발 집에 가서 가자마자 이제 족발 시켜 먹고 싶은. 그치 그치. 훈대 씨는요? 훈재 씨는 지금 뭔가
그 여자를 계속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 여성분을 네. 사모하고 있는 여성분이 있나요? 네, 그럴 수도 있죠. 자, 의문의 1패다 이거. 멤버분들의 대답은 들어보지 않겠습니다. 이 유추가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는 예, 나중에 방송 끝나고 네 분이서 나눠 얘기를 나누시기 바라고요. 자, 작년에 제대한 훈태 씨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세 분 결혼하셨잖아요. 네. 상당히 좀 결혼 생활 어떠신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팀으로 활동을 하면서 네. 여러 가지 투어 공연도 있고 뭐 네네. 음악 작업을 하다 보면 좀 늦게 작업을 하는 경우들도 있고 네. 부득이하게 네. 합주도 늦게 진행될 수도 있는데 좀 어떻게 좀 지내고 계시는지 어떠세요? 저는 그때 푸른밤 종연 저번에 하고 바로 며칠 후에 결혼했을 거예요. 네네. 10월 말에 결혼을 네. 했는데 이게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결혼하자마자 저희가 지방 클럽 투어를 하게 됐어요. 아, 맞아, 그렇군요. 맞아. 신혼이었는데. 그래서 거의 외박을 했죠, 주말마다 제가. 근데 뭐지? 그 좋아하는 것 같지? 이런 기분이 그 이렇게 남편분이 신나신 것 같고. 남편분이 내가 주말마다 지방에 내려가는데 집에 없는데 즐거워 보이고 이제 신혼인데. 아쉬워하질 않고 딱히 섭섭함이 그래서 약간 좀, 섭섭했습니다. 그런 게 있었군요. 지금 네. 방송 듣고 계시다면 남편분 네, 들어오시면 인경 씨 네. 들어오시면 꼭 안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맞아요. 자, 다른 멤버분들은요. 태호 씨는 저는 이제 아들이 있는데요. 네네. 그 아들과 되게 오전부터 함께 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직장인이 아니라서 그러니까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아침에 이제 아들을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녁에는 조금 늦게 들어가지만 아침에 최대한 아들과 좀 그런 일을 시간을 나가기 네. 오전 시간에 네. 좀 많은 시간을 보내고 그게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그 아. 아들한테도 나중에 너무 좋을 것 같고 아드님이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지금 세 살이에요. 세상에 기억 못 하실 것 같아요. 3세. 네. 기억 못 할 수도 있죠. 자, 신희 씨 같은 경우에는요. 아, 세 분 저- 중에 가장 먼저 결혼하신 분이 저 신희 제가, 씨. 예. 네. 저는 뭐 결혼 생활에 있어서 되게 제 2의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아, 너무 행복하고 또 저도 이제 딸이 둘이 있거든요. 네네. 3살, 2살. 그 같이 이제 있다 보면은 그냥 웃다 잠들어요. 서로. 아, 그 정도로 제가 막 행복하게. 간지럼 피고 어. 걔네도 웃다 잠들고 저도 걔네들 보면서 웃다 잠들고. 야, 그러면 눈 감을 때도 웃으면서 눈 감고 이제 눈 딱 뜨는 게 기다려지겠네요. 네네. 예쁜 아이들이 또 기다리고 있으니까. 정말 기쁘신 거죠? 너무 기쁘고 또 이 와이프가 섭섭할 수 있으니까 예. 와이프도 너무 또 사랑하고 제가 좀 훈태 씨 어떠세요? 이렇게 행복하게 멤버들이 이제 결혼 생활 하는 거 보면 저도 지금 굉장히 행복합니다. 지금 자체만으로도 혼자로도 그럼요. 결혼하고 싶다 이런 생각은 안 드나요? 지금 행복합니다. 예, 충분히 즐기다가 예, 천천히 예, 가셔도 뭐 인생 사람 인생 뭐 다르게 사는 거니까요. 길이 그렇죠. 다르니까요. 자, 그래요. 사실 결혼을 하시고도 공연 많이 하시고 이러면은 사실 인경 씨 같은 경우에는 뭐 주말에 이렇게 네. 많이 나가 있어서 네. 좀 시간이 좀 함께할 시간도 없고 좀 아쉬울 수 있는데 네. 사실 뒤풀이 같은 거 공연하면 항상 하게 되잖아요. 네. 좀 어떠세요? 그 진행을 할 때? 저희가 꼭 네. 그 콘서트를 좀 크게 하면 항상 전체 뒤풀이 스텝 뒤풀이를 하는데요. 근데 저희는 다들 술을 좋아하는 멤버가 없어서 금방 또 하더라도 식사하고 집에 마무리가. 일찍 귀가를 해요. 예, 더 늦게 남을 분들은 늦게 남으세요 하고 저희는 다 일찍 집에 가는 편이라서 멤버들은 먼저 집으로. 네. 그 신이 오빠랑 저는 특히 빨리 집에 가는 편이에요. 그렇군요. 네 분 다 이제 술을 잘 안 하시는. 술자리는 좋아하는데 막 그렇게 막 많이 마시진 않습니다. 그래요? 그럼 주량은 어떻게 되시죠? 저는 이제 가볍게 뭐 마시면 한 맥주 한두 병 정도 분위기 맞춰서 정말 가볍게 네. 드시는 편이시군요. 네 분 중에 가장 잘 드시는 분은? 태호 인경이 누나 아니에요? 아니요. 저는 맥주 한 컵 정도 마시고. 한 컵이요? 네, 프로로 진짜로. 마신다고. 잘 못 마셔요. 그렇군요. 사실 이렇게 술 얘기를 계속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들을 노래가 술자리이기 때문이에요. 회심기행이랑 뭐 이런 게 계속했던 이유가 있는데 이 술자리라는 곡 이제 어떻게 쓰게 되셨는지 그리고 왜 제목이 술자리인지도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 나오셨을 때도 한번 얘기를 해주시긴 하셨는데 네. 오랜만에 나오셨으니까. 뭐 이제 다 모든 분들이 이제 소중한 사람들 있잖아요. 네네. 그런 소중한 사람들과의 그런 술자리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곡인데 술자리도 정말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다 그런 걸 느꼈어요.
술 그 자리에서 예. 술 마시는 그 자리에서 예, 같이 이제 옛날 얘기하면서 옛날 노래도 막 부르고 뭐 이런저런 뭐 추억에 대한 것들을 나누면서 이 곡은 그럼 이제 술 자리에서 즉흥으로 만들어진 그런 곡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 자리에 개그맨 고명환 그 형님이 계셨는데 네. 그 형님이 이제 저랑 뮤지컬 하면서 굉장히 친해졌거든요. 네네. 근데 그 형이 이제 야 신이야 너 음악 하니까 노래 한번 만들어 봐라 그래가지고 거기서 딱 만들었는데 영화 같네요. 진짜 영화 같이 갑자기 기타를 또로로롱 이 얘기지. 마치 그 옆에 있었나요 기타가 또? 그 저희 집에서 이제 집에서 그 제 작업실이 같이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자연스럽게 이렇게 곡을 예, 쓸 예. 수 있었겠네요. 네.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그 곡을 딱 들었을 때 어땠나요? 이거 마무리해야 되겠다. 그런 사실 술 취해서 썼을 때는 이제 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맞습니다. 이게 또 좋게 나오는 경우가 또 있죠. 네, 이 곡이 바로 맞습니다. 그런 곡이라고 볼 수 있겠군요. 예. 자, 그럼 이 곡을 라이브로 들어볼까 하는데 자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몽니의 술자리 라이브로 듣고 오겠습니다. 다들 오랜만이야.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술 한잔 하면서 이야기를 나눠보자. 술자리에 모여 함께 웃고 울며 때론 엉뚱한 얘기들로 다투기도 하고 밤새도록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가네. 몽니의 술자리 라이브로 듣고 오셨습니다. 야, 이 곡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도 또 소개를 받아서 들었었는데 또 지금 이렇게 라이브로 들으니까 좀 더 색다른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자, 술자리 라이브로 부르셨는데 신희 씨 좀 어떠셨나요? 역시 이 노래는 밤에 불러야 된다. 맞아요. 낮술도 물론 할 수 있지만 이 곡의 분위기는 역시 밤에도 뭐랄까 조금은 취한 상태에서 맞습니다. 푸른 밤에 마셔야 된다. 그렇군요. 자, 이 곡 같은 경우에는 뒤로 가면 갈수록 뭔가 전조도 되면서 그리고 가사도 이제 라랄라로 바뀌면서 다 함께 뭐랄까 흥을 고조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더 많은 것 같은데 다른 멤버분들도 이제 함께 부르셨잖아요. 네. 라랄라 하는 부분에서 네. 좀 뭐랄까 이 부분 공연으로 진행을 할 때 되게 네. 반응이 뜨거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에 특히 그 팬분들이 라랄라도 해주시고 네. 그 휴대폰 그 저기 불빛 있잖아요. 네. 프레시 그거를 다 이렇게 켜주세요. 마치 이벤트로 이제 진행이 되는 네. 거군요. 이 곡만큼은 꼭 거기서 항상 해주시는데 되게 멋있어요. 그렇군요. 예쁘고. 네. 이 곡 같은 경우에는 좀 그러면 이제 엔딩 쪽 느낌이 나겠네요. 뒤로 가면 갈수록 그런 떼창도 나오고 이제 후레쉬 이벤트도 있고 그러다 네. 보니까 좀 더 이제 낭만적인 느낌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듭니다. 자, 그래요. 심지어 이 곡은 술자리에서 만들어진 그런 곡이기도 하고요. 네 분 같은 경우에는 술자리에서 좀 음악 얘기도 많이 나누실 것 같은데 이제 사적으로 만나셔서 주로 어떤 이야기 많이 나누시는지. 저 근데 술자리에서는 막상 또 음악 얘기보다는 서로 이제 잘 지내는지 서로 또 너는 일상에 대한 이야기들도 가벼운 일상은 얘기들. 잘 지내니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잘 지내니. 음악은 언제 좀 많이 대화를 나누시나요? 합주할 때 아니면? 네, 녹음과 합주할 때는 계속 음악 얘기를 하죠. 그렇군요. 특히 요즘에 이제 녹음을 많이 했었거든요. 네네네. 앨범 작업 네. 때문에 그래서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럼 네. 요즘 좀 뭐랄까 즐겨 듣는 꽂혀 있는 아티스트 네. 얘기도 좀 나누시나요? 네, 전에 태호 씨가 네. Nothing But Thieves 아, 있죠? 예, 그 영국- 밴드를 추천을 해주더라고요. 들어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또 다른 멤버분들은 요즘에 좀 꽂혀 있는 그런 팀이라든지 장르라든지 그런 얘기도 좋으니까. 저는 요즘에 그 드라마를 보고 있는데 네.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시그널이라는 예, 드라마 예, 다시 보고 있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나오는 OST 중에 그 조동희 씨의 행복한 사람이라는 곡이 있어요. 네네. 그 곡에 너무 빠져가지고 불러주세요. 그럼 어떻게 예. 부르더라? 기억날 거야. 아, 그 가사가 너무 좋은데요. 네네. 제가 가사 너무 좋은 부분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낭독해 그 주세요. 내용이 뭐냐면 울고 있나요? 당신 울고 있나요? 그러나 당신은 행복한 사람. 아직도 남은 별 찾을 수 있는 그렇게 아름다운 두 눈이 있으니. 이런 약간 식적인 가사가 또 오. 돋보이는. 네, 이 노래 들으면서 되게 힐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드라마에 삽입되어 있는 OST다 보니까 이제 네. 감정이입이 더 맞아요, 잘 되는 맞아요. 경우들이 너무 있죠. 매력적이에요. 좀 네. 그런 뭐랄까 영상과 함께하는 음악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이 생기시겠네요. 더더욱이나.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렇군요. 다른 멤버분들은 좀 어떠세요? 저는 요즘 신스팝 저번 나왔을 때도 신스팝, 전, 예, 예. 네, 그때도- MP3 너무 좋다고 했었는데 네네네. 얼마 전에 또 신보 나오고 해서 네. 한참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신희 씨 같은 경우에는 저는 요즘에 그 장기하와 얼굴들 어. 앨범을 이렇게 쭉 듣는데 너무 기발해가지고 너무 맞아. 신선하죠. 재기발랄한 느낌도 네. 아주 맞아, 가득 맞아. 담겨 있는 그런 앨범이죠. 그 아주 감탄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자, 그래요. 10년 넘게 꾸준히 활동을 했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렇게 오랫동안 그리고 활발하게 계속해서 꾸준히 앨범을 내시고 공연을 이어가는 팀이 많지 않은데요. 몽니의 끈끈함이 또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 비결이 좀 뭘까 궁금하거든요. 뭐 아무래도 그 팀에 리더가 있잖아요. 예. 그 리더가 좀 리더십도 좀 있어야 되고 또 카리스마도 좀 있어야 되고. 네네네. 근데 저희 밴드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나이가 제일 많다 보니까 이제 팀원들이 잘 따라주는 것이 가장 큰 이렇게 화합될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인 것 같아요. 멤버들이 또 이제 잘 따라주고 네. 또 신희 씨 같은 경우에는 또 앞에서 잘 끌어주고 네. 그런 것들이 좀 이제 네. 잘 작용이 하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겠죠. 자, 몽니라는 팀, 지금까지 이런 일도 정말 많고 앞으로도 많은 것들을 하실 계획일 것 같은데, 좀 이루고 싶은 뭐랄까 꿈 그런 거 있으세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동안 저희가 10년 차 잘 버텨왔으니까 네. 앞으로의 또 다른 새로운 10년을 위해서 건강 관리도 잘 하면서 좋은 뮤지션으로 오래오래 남는 게 제 꿈입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제 10년이 넘어가면 서로 이제 어렸을 때부터 커가는 모습도 많이 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활 패턴도 잘 알고 있고 네, 그러다 맞아요. 보니까 이제 건강 걱정도 많이 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관리 잘하셔서 10년 후에도 푸른밤 나와주세요. 좋습니다. 와 멋지겠다. 예, 근데 뭐 20년 특집. 몽니 20주년. 자, 그래요. 몽니 여름 공연 계획도 있죠. 어떤 공연 있으신지? 저희 이제 여름에는 이제 주로 이제 페스티벌 많이 있죠. 시즌이어가지고 열심히 페스티벌 공연 준비하고 조금 있습니다. 또 공연을 이어나가시겠죠. 네. 좀 이번 여름에는 어떤 포인트들이 좀 있을까요? 저희 아무래도 기장의 무기라든지 이런 것들. 고래고래가 이제 음원으로 출시가 돼가지고 예. 신곡이 또 무기가 네. 돼서 같이 워우워우를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낮은 음으로. 진정한 떼창을 한번 경험해 보고 싶습니다. 예. 자, 그래요. 또 앨범 계획 혹시 있으신지 사실 음반이 나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음원이 나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좀 여쭙기 조심스럽긴 한데 그래도 많은 팬분들은 몽니의 또 새로운 음원이 또 고플 수 있거든요. 네. 혹시 계획 있으신지? 저희가 그 고래고래 녹음하면서 2곡을 더 녹음을 했어요. 같이. 예. 그래서 그 좋은 타이밍에 좋은 또 계절에 맞게 그렇게 발매를 할 예정입니다. 좀 계절감이 있는 음악인가요? 예, 계절감이 좀 있는 그렇군요. 곡이어서. 네.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벌써 또 녹음돼 있는 곡이 2곡이나 있다고 합니다. 우리 팬분들 잠시만 기다리시면 또 신곡을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곡 라이브를 받아볼 것 같은데 어떤 곡인지? 네. 작년에 발매한 저희 베스트 앨범의 타이틀곡 그대로 있어주면 돼라는 곡입니다. 네, 이 곡은 그 예전에 푸른밤 나와주셨을 때도 한번 설명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요. 네. 어떤 이 곡에 담겨 있는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도 좀 나눠주시죠. 네, 제가 이제 만든 곡인데요. 이 곡은 이제 멜로디를 먼저 썼어요. 네. 코드 진행에 이제 멜로디를 먼저 썼는데 가사가 너무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집에서 한밤중에 이제 가사를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네네. 가사를 막 쥐어짜다가
한밤중에 비가 오는 거예요. 네. 비가 이제 멀리서부터 오면 이렇게 이제 젖는 소리가 들리잖아요. 네네네. 멀리서부터. 그러면서 이제 제가 약간 감정이 감성이 풍부해졌군요. 감성이 그 모습을 제 보면서 마음이 젖는 거예요. 막. 비가 온다. 네. 나에게 비가 위에서 오는 게 아니라 비가 저 멀리서 나에게 온다. 마음이 젖었어 지금. 마음이 젖었대요. 예. 촉촉해졌네요. 멀리서부터 이게 예, 오는 예. 소리가 들리면서 촉촉해지면서 네네. 자연스럽게 그 후렴구 가사가 나왔던 그런 곡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게 자연스럽게 감성적으로 젖어 들어갔던 그 노래 라이브로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곡 들으면서 네 분을 보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한 분 한 분 오늘 방송 좀 어떠셨는지 오랜만에 푸른밤 나와주셨는데. 네, 종현 씨 오랜만에 봐서 너무 신희 씨. 너무 반갑고 기쁘고요. 그리고 푸른밤 청취자분들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푸른밤 즐겨 듣거든요. 네, 태우 씨. 그래서 더 친근하게 이렇게 다가온 것 같고 나중에 자주자주 좀 뵀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좋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경 씨. 언제나 푸른 밤은 출연하면은 편하고 너무 재밌어요. 확실한 거죠. 인경 씨 말투가 이번에도 플레이 누르는 것처럼 불편해. 눈이 하나야. 불편하지. 너무 너무 편하고 나오신 거 아니세요? 재밌습니다. 아니에요. 그리고 또 종현 씨의 뮤지션적인 진지함이 또 한 번 느껴졌어요. 감사합니다. 네, 그 너무 멋진 프로그램이었고 너무나 재밌고 멋지게 잘 하고 갑니다. 네, 또 나와주세요. 또 네. 네, 저희 올 때마다 종현 씨가 너무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네, 은태 씨. 감사하고요. 저희 올해 좋은 곡들로 많이 찾아뵐 테니까 많이 응원해 주시고 네. 네, 성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라이브죠. 몽니의 그대로 있어주면 돼 들으면서 네 분을 보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자리해 주시죠. 네. 자, 그럼 몽니의 그대로 있어주면 돼 라이브로 듣겠습니다. 괜한 걱정하지 마 내가 여기 있잖아 혼자라 느낄 때 내가 여기 있잖아 사랑이란 무슨 일이 있든 항상 곁에 있어주는 것 내게 들려줘 내 얘기 듣고 싶은 밤 푸른 밤 처음 며칠은 그저 날씨 탓이라고만 생각했다. 여름의 더위 앞에서는 누구나 그럴 수 있는 거니까. 기운이라는 게, 입맛이라는 게 있다가도 없는 거고 끼니 몇 번 거른다고 해서 무슨 큰일이야. 그렇게 생각했다. 알아서 나아지겠지. 하지만 아니었다. 평소 잘 걸리지 않던 감기가 찾아들더니 열이 심하게 올라서 하루 휴가까지 내야 했다. 겨우 이런 일로 멀리 사는 부모님을 걱정하게 만들어선 안 되는 거니까 자취방 근처에 사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급하게 와줄 것을 부탁했다. 언제나처럼 한 걸음에 달려와준 친구는 몸을 뒤척이며 괴로워하는 내게 뜻밖의 이야기를 늘어놨다. 너 그거 엄마 보고 싶어서 그래. 대학 시절부터 7년 넘게 나를 지켜본 친구의 말에 따르면 입맛이 떨어지거나 몸이 아플 때마다 결국 엄마를 찾아서 내가 고향집에 내려갔다는 거다. 잘 먹어야 낫는다고 기껏 생각해서 죽 같은 걸 사다 줘도 맛없다고 투정을 부리며 시름시름 아파하다가 엄마가 해주는 전복죽 먹고 싶다고 아픈 몸 일으켜 밤기차로 집에 내려간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고 했다. 너 요즘 힘들어서 그래.
가서 엄마 보고 엄마 밥 먹고 기운 차리고 와. 여기서 이런다고 될 일이 아니야. 친구 말에 문득 엄마 얼굴이 떠오른 건 기분 탓일까? 아무래도 이번 주말 집에 다녀와야 할 것 같다. 오늘 나의 상태 메시지는 그저 보는 것만으로 나에게 힘이 되는 토이와 성시경이 함께한 딸에게 보내는 노래 들으셨고요. 하루의 끝, 오늘은 이혜선님이 보내주신 사연으로 소개해드렸습니다. 가족이 보고 싶어서, 엄마가 보고 싶어서 아픈 사연자분의 이야기였어요. 네, 이해가 되죠? 많은 분들이 좀 공감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친구분도 되게 멋있네요. 오랫동안 또 옆에서 보면서 이 친구가 아프고 힘들고 이럴 때마다 또 엄마가 보고 싶어 해서 그런 것이다. 이걸 또 잘 캐치를 해주고 또 찝어줘서 가족 보러 사연자분이 내려갈 수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요. 아플 때 또 나를 챙겨주는 이가 옆에 있으면 너무너무 좋지만 가족이 좀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얘기하기 좀 힘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아, 몸도 떨어져 있는데 괜히 걱정한 게 무슨 아픈 것까지 전해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아픈 건 얘기를 하는 게 좋긴 하죠. 얘기 못하더라도 얼굴에도 보러 가서 서로한테 좀 힘을 주고 같이 밥 먹으면서 얘기도 오랜만에 나누고 그런 시간들이 또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김가연님, 작곡가가 되고 싶은 학생인데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생각만 많아지네요. 종현 씨처럼 사람들이 공감을 하는 음악을 만들고 싶은데 종현 씨는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셨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저는요 태어나서 처음 노래를 썼던 게 고등학교 때거든요. 그전에는 막 노래를 써보거나 그런 경험이 없었는데 고등학교 때 되게 그냥 되게 멋진 선생님이 있었어요. 저희 학교에. 제가 대안학교를 다녔는데 이제 음악 수업만 주르륵 있었어요. 근데 그 수업 얘기 제가 방송에서 예전에 몇 번 했었던 것 같은데 언더스탠딩 그루브라는 수업이 있었어요. 수업 제목이 언더스탠딩 그루브예요. 그루브에 대한 이해를 돕는 그런 수업이었던 거죠. 근데 그 수업에 들어가면 항상 되게 제 생각엔 그냥 그 선생님께서 하고 싶은 얘기를 계속 하셨었어요. 근데 어느 날은 다들 악기가 주전공인 친구들도 있고 보컬이 주전공인 친구들도 있는데 그냥 주전공인 친구들을 이제 조합을 해서 보컬 한 명 끼고 드럼 한 명, 기타, 베이스, 뭐 피아노 이렇게 한 명씩 껴서 무리를 만들어 주신 다음에 그냥 지금 당장 이 교실에서 노래를 쓰라고 얘기를 하셨었어요. 악기를 안 준 상태에서. 그래서 썼던 노래가 제 인생의 첫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환경이 작곡을 할 수 있다 없다를 만드는 게 아니라 뭔가 마음가짐이 더 중요하다라는 걸 좀 알려줬던 것 같아요. 그 선생님께서. 그래서 첫 번째 수업 때는 아무것도 못했어요. 다들. 그 수업이 심지어 2시간짜리 수업인데 2시간 동안 그냥 책상에 앉아서 서로 눈만 바라보다가 어떻게 해야 돼? 악기도 없는데 막 이러기만 했었는데 그 다음 주에 또 모였는데 선생님이 똑같이 그냥 저번 주에 했던 거 그대로 이어할게 라고 하셔서 다들 볼펜을 들고 이걸로 리듬을 만들고 이걸 비비면서 이걸로 리듬을 만들고 뭐 그러면서 노래를 썼던 기억이 납니다. 네. 뭐 환경도 물론 좋으면 좋겠지만 작곡이라는 건 그리고 예술의 형태라는 건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사연자분도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남들이 보기에 에휴 저게 뭐야 라고 생각되는 행동이라도 노래라도 한 번씩 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뭐 물론 쓴 다음에 남한테 들려주라는 건 아니에요. 써본 다음에 내 마음에 이제 흡족하게 됐을 때 이제 들려주는 게 본인의 자신감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겁니다. 그렇게 가볍게라도 한번 시작을 해보세요. 저는 그렇게 시작을 했었습니다. 1209님, 처음으로 클럽에 다녀왔어요. 저랑은 잘 안 맞지만 사람들이 왜 가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
분위기 자체는 재밌었어요. 쫑디도 그 분위기 알죠?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저 뭐 나이가 27이니까 알죠. 알고도 남죠. 어디에 있는 클럽이냐에 따라 분위기도 다 엄청 많이 달라서 한번 이런 문화의 재미를 느끼시고 좀 클럽이라든지 뭐 라운지 바라든지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갖게 되면 볼 것들이 훨씬 많다라는 얘기도 전해드리고 싶네요. 근데 본인이랑 잘 안 맞으면 다른 거 하면 되죠. 할 거 얼마나 많은데. 장미지님, 저는 만나기만 하면 제가 돈을 다 쓰는 친구가 있는데요. 한두 번도 아니고 매번 그러니까 이젠 그 친구를 만나는 게 부담스럽고 피하게 되네요. 친구는 너무 좋은데 저도 학생이라 감당하기가 힘들어요. 그래도 친구를 버릴 수는 없고 어쩌죠?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얘기해요. 나 돈 없다 오늘. 서로 각자 좀 내자. 학생인 걸 서로 알고 있는 사이면 잘 통하지 않을까요? 이런 말들. 노미리네님, 경상도에 살고 있는 저에게는 200km나 떨어진 저 멀리 충청도에 살고 있는 남자친구가 있는데요. 방금 전화로 남자친구의 술주정 섞인 투정을 들으니 남자친구가 너무 보고 싶네요. 달려가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그 마음 잘 유지하고 계셨다가 내일 아침 되면 달려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만큼 극적인 만남이 얼마나 막 뭐랄까 영화 같은지 아실 거예요. 달려가세요. 내일 아침에. 그래서 해장국 같이 드세요. 노래 듣겠습니다. 레이첼 플래튼의 Stand By You. 이 곡은 9445님 신청곡이고요. Nothing But Thieves의 Trip Switch. 이 곡은 9602님 신청곡입니다. 두 곡 들을게요. 레이첼 플래튼의 Stand By You 그리고 Nothing But Thieves의 Trap Switch 들었습니다. 0466님, 1년 반 동안 준비한 시험을 보러 갔는데요. 정말 다이나믹했어요. 휴대폰이 꺼져서 아침에 늦게 일어났는데 초행길이라 헤매기까지 하고 겨우 택시를 타고 시간에 딱 맞게 도착을 했는데 시험 끝나기 직전 마킹을 틀려서 다시 하는데 손이 얼마나 떨리던지 진짜 긴장의 연속이었어요. 근데 집에 와서 가채점을 해봤더니 불합격 점수네요. 다음 시험마저 떨어지면 저는 또 1년을 준비해야 돼요. 어느 정도 각오는 했지만 마음이 답답하네요. 응원 좀 많이 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이고 고생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또 일이 겹쳐오다 보니까 더 긴장이 되고 힘들고 그랬었을 것 같은데요. 녹초가 됐을 것 같아요. 빨리 푹 쉬시고 일단 주무시고 일단 시험은 지나간 거니까 일단 컨디션을 회복하심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힘내시고 남은 시험 준비 잘하셔서 좋은 결과 만드시길 바랄게요. 문정민님, 다이어트 일주일 넘게 잘하다가 오늘 제가 만든 닭볶음탕을 먹어버렸어요. 그동안 쌀 잘 끊었었는데 속상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닭볶음탕 맛있죠. 근데 되게 다이어트와는 천적이죠. 일단 빨간 건 안 돼요. 여러분 다이어트 할 때 빨간 거 드시면 안 돼요. 빨간 거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막 이런 얘기 하다가 빨간 거 먹지 마라는 얘기를 제가 아는 형한테 들었었는데 그러다가 다들 중국집에서 음식을 시키는데 그럼 난 짜장면 그랬었는데 까맣잖아 라면서 되게 장난스럽게 어쨌든 짜고 맵고 달고 그 모든 조합이잖아요. 닭볶음탕. 뭐 일주일 정도 넘게 다이어트 하셨으니까 하루 정도 먹고 나머지 또 일주일 동안 잘 다이어트 해보고 그럼 되겠죠. 힘내십시오. 540103님, 지금 방 청소 중이에요.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아서 본격적으로 공부하려고요. 근데 제가 얼마나 더럽게 살았으면 청소를 반도 못했는데 이렇게 땀 범벅일까요? 푸른밤 끝나기 전까지 끝낼 수 있겠죠?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왜 다들 시험 공부하기 전에 이렇게 방 청소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청소 빨리 마무리하시고 공부하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요.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하면 좋긴 하죠. 예. 평소에 좀 잘 해두면 더 좋겠네요. 공부할 땐 사실 1분 1초가 아깝잖아요. 시험 공부할 땐. 9504님. 회사에서 같이 일하는 오빠가 있는데요. 오빠에겐 꽤 오래 사귄 것 같은 여자친구가 있어요. 이러면 안 되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오빠가 좋아지네요. 가끔 오빠의 행동을 보면 저한테 관심이 있어 보이기도 하고 다른 동료들도 썸 탄다고 그러는데 어쩔 때 보면 또 아닌 것 같고 헷갈리네요. 그래서 힘들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임자 있는 사람한테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힘내시길. 여러분은 지금 푸른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내일 너에게. 푸른밤의 마지막 시간은 내일을 시작하는 여러분께 드리는 곡으로 준비하고 있죠. 오늘 준비한 곡은 정미조의 귀로입니다. 올해 초 37년 만에 다시 앨범을 내고 돌아오셨죠. 그 중에서도 타이틀곡인 귀로는 삶에 대한 성찰과 연륜이 느껴지는 우아하고도 애잔한 곡입니다. 담벼락에 기대 울던 작은 아이, 어느 시간 속에 숨어버렸는지 나 그곳에 조용히 돌아가 그 어린 꿈을 만나려나. 새털구름 머문 파란 하늘 아래 푸른 숨을 쉬며 천천히 걸어서 나 그리운 그곳에 간다네. 먼 길을 돌아 처음으로 29에 은퇴해 66살에 다시 무대에 오르는 마음. 저로선 감히 짐작하기도 어렵지만 그저 이 노래를 들으며 시대를 가뿐히 뛰어넘는 음악의 힘을 실감합니다. 정미조의 귀로 오늘 끝곡으로 들으시고요. 지금까지 푸른밤 종현이었습니다. 내일도 쉬러 와요.